미얀마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다녀온 지도 약 8개월이 지났다. 아, 됐고, 그래서 명상 다녀온 후로 뭐가 변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딱히 변한 거 없어요 라고 답할 거다. 그럼에도 명상센터에서의 경험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된다. 그냥 나 한 사람의 경험담, 그게 전부다. 지금 가는 길 완전 떨려요. nervous. 말을 많이 해놔야 돼요. 이제 말 못해요. 좀 있으면. 아니다. 오늘은 말할 수 있다 그랬어. 처음에. 첫날에. 떨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포기할 것 같은데. 왔다. 드디어. Why I come to this center? I don't know. I don't know. 면접을 보나 봐요. 면접. 와. 끝났다.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짜잔, 예쁘죠? 지금 짐 싸고 있어요.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요. 이렇게 침대가 2개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2차 타고 친구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명상하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제가 묵었던 방. 안녕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명상 수행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명상 갔다 온 지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일단 만들어 보겠고요. 명상센터에 가게 된 계기, 그리고 2번째로 그 명상센터를 선택했던 저만의 이유, 그리고 3번째 명상센터에서의 일정, 4번째 명상센터에서의 일자별 저의 변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5번째 명상센터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명상센터에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 방콕에 있을 때 랭귀지 익스체인지 나갔는데 인도 친구들이랑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에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그래서 나 인도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 태국에서도 갈 수 있고 아주 많이 명상센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명상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태국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숙소를 너무 많이 예약을 해놔가지고 못 갔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포기했지.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양곤에 갔어요. 당시에 여행 일정이 한 10일 정도 남은 상태였고, 작년 8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우기여서 다른 지역에 여행 가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길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양곤에서 나는 좀 편히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호스텔을 4박을 예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밤새 기차를 타고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밥을 먹는 동안 미국 남자애를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 오늘 체크아웃하고 그 명상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인도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줬던 그 명상센터인 거야. 그게 미얀마에도 있고 뭐 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북 진안군에 있대요.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홈페이지를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똑같은 곳이야. 뭔가 이거는 운명 같았어. 그래서 여기는
정말 꼭 가야겠다 싶어서 나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막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리 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아침 한 10시경이었는데 한 3, 4시 정도까지는 센터에 가야 됐거든요. 접수도 안 한 상태고 그냥 다짜고짜 그 센터에 전화를 했고 이마저마한 상황이 있다. 누구를 만났는데 얘가 간다고 하는데 나 정말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명상센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10분 후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짐을 싸기로 결정을 했고 숙소를 예약했던 그 숙박업체에도 연락을 했고 호스텔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4박을 예약했는데 이틀만 환불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게 어디냐. 일단 하루는 제가 이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날린 거고 혹시 근데 저 명상센터 가는 건데 다음에 또 명상센터 끝나고 올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3일을 다 환불을 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더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그때 비자가 10일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하루 오바되는 거예요. 거기 명상센터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비자가 없는데 나 어떡하냐 그랬더니 미얀마는 비자 오바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항에서 이제 나갈 때 이미그레이션은 통과하잖아요. 그때 내 비자가 오바됐으면은 이틀이 오바됐다 그러면 4달러를 청구한대요. 그럼 그 돈만 내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계시다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동안 명상센터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명상 공부를 하기도 했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명상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도 들었고 그런 센터에 가게 되면은 일단 전자기기 사용은 무조건 금지고 뭐 흡연, 술 당연히 안 되고 아예 누군가와 이야기조차 할 수 없어요. 11일 동안 침묵 명상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 거야. 글 쓰는 것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단절하는 상태에서 명상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명상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중에 큰 이유가 이 명상센터는 무료예요. 전 세계적으로 센터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곳이어서 그것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11일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하면서 명상만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 내가 내고 싶은 만큼의 돈만 지불하면 된대요.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명상법이라고 해서 그 명상센터를 가게 됐어요. 어쨌든 다녀온 지금에서 말을 하자면 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같은 명상센터를 여러 군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명상센터에서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에는 이제 체크인을 해요. 한 5시, 6시 뭐 그쯤부터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친구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단 갔으니까 방을 배정받는데 그 방이 2인 1실이 될 수도 있고 1인 1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갔던 그 시즌에는 한 명당 한 명씩 방을 쓸 수 있도록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즌이라서 혼자 방을 썼고 처음에 가서 이제 핸드폰 금지고 뭐 이것저것 글 쓰는 거 금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입구에 내가 필요한 거 빼고 다 넣고 잠그고 갑니다. 이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뺏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신 핸드폰이랑 지갑은 맡겨야 되고 이불이랑 침구류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러 가는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가 미얀마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 거의 11시간 정도를 명상을 하는데 4시에 기상을 해서 그 다음부터 명상이 시작됩니다. 2시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2시간을 쉬고 그 다음에 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명상을 하고 저녁은 안 먹어요. 5시에 차만 마셔요. 그러니까 점심까지가 딱 마지막으로 하루 중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심까지예요. 그래서 미친듯이 먹었어. 물론 채식이 나오는데 미얀마식 채식인데 굉장히 맛있어서 미친듯이 맨날 먹었어요. 되게 맛집이더라고. 그냥 누군가와 얘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명상만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은 법문 같은 걸 들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내 나라
언어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저는 한국어로 선택을 했는데 한국에 계신 명상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통역을 해서 녹음을 하셨다고. 그거를 들으면서 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9시 반 정도 되면은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잠을 자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명상이 내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 싶은 거야. 근데 이 명상법은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주시는 게 이렇게 세모, 코 이렇게 삼각형 부분에서 숨 쉬는 것을 느끼래요. 지켜보래요. 뭐 하는 거지? 숨 쉬는 걸 지켜보라고? 날숨 들숨 이걸 지켜보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 뭐지? 약간 이상했어. 근데 하라 그래서 계속 했지. 이렇게 눈 감고 좌부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 쉬는 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연습하는 거래요. 그것을 한 3일인가 했어. 밥 먹고 눈 감고 숨 내쉬고 이거를 한 3일을 했어. 너무 힘들죠. 다리가 저리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끝난 당시에 이제 갔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처음이 원래 제일 힘들대요. 전 오히려 초반이 편안하고 더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미얀마 현지인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외국인들은 외국인끼리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고 영어를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는 있지 않았는데, 사실 영어도 못하고 현지어도 못하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해외에서 이 명상센터를 간다는 것이. 영어도 못하는데 나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명상센터를 가셔도 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요. 다른 명상센터 많지만 어쨌든 제가 간 곳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 발끝까지 내 감각들을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명상법은 다른 명상과 다르게 내 몸 안에 세포들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봐 그런 명상법이어서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 뭐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상법을 할 때는 그 다른 명상법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당연히 안 돼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별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때 정말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았던 일들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제 경우에는 추억팔이들을 자꾸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가서 나 먹고 싶은 것들을 막 하나하나 리스트를 세웠어. 그러다가 막 정신 또 차리고 명상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나하나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혼자 막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뭔가 홀가분해졌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려고 그 명상을 가는 게 아닌데 인간인지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생각하러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틈틈이 알아차림을 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은 그냥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못 버티니까.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한 명이 사라졌어. 명상센터 가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앞줄부터 명상센터를 많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고수들이 앞줄에 앉고요, 뒷줄에는 이제 쪼랩들이 앉아요. 그래서 저와 다른 외국인들은 뒤쪽에 이제 앉았는데 옆에 앉았던 이렇게 타투 있고 굉장히 힙한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사라졌어. 저쪽에 있던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하루 만에 사라지고, 그리고 한 6, 7일차가 됐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파. 근데 이게 당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세를 몇 시간씩 하루에 하루 종일 밥 먹고 앉아서 이렇게만 있으니까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도 변비인가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장염기가 나타난 거야. 너무 아파. 배가 막 쿡쿡 찌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 비워냄을 몸소 실천하고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지릴 것 같았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 잠시 쉴 수 있어.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야. 아픈 게 막 열나고 토할 것 같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 막 미식거려서 토할 것 같고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쓸 휴지는 챙겨가야 되거든. 근데 예상보다 내가 휴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야.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선생님들한테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얼굴을 봐도 딱 봐도 아파 보이니까 이것저것 뭔가 한국으로 따지면 한약 같은 거라고 했나? 뭐 그런 거를 미얀마식 약 같은 거를 계속 처방을 주셨는데 안 듣더라고, 약이. 다음날이 됐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물도 못 마시고 밑으로 다 비워내기만 했으니까. 사정을 설명드리고 나 진짜 잠깐만 나가서 링겔 좀 맞고 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럴 순 없대요. 그 명상센터에서 한 번 나가면은 그대로 그냥 종료가 된대요. 근데 이미 나는 반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아파서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듯이 참았어.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갖고 왔던 약도 다 먹고 그렇게 한 이틀을 끙끙 앓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마다 예약이 듣는 그런 걸 꼭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스케줄이 딱 있어가지고 그날 빠지면은 따라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그 시간에는 꼭 가서 한두 시간씩은 앉아서 그걸 들었어요. 한 이틀이 지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명상하러 딱 들어갔는데 내 옆에 있던 한 명이 또 사라졌더라고. 포기하고 간 거지. 명상을 하고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괴로워했었어. 얘가 제가 아픈 와중에 안 나오는 걸 보고는 자기도 포기했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까지 명상을 하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그 단체 명상실에서 하는 명상 말고 정말 무슨 감옥 같은 독방을 들어가요. 한 명 딱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는 시간도 종종 갖습니다. 퇴소하기 전날 오후부터인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영상이 거의 종료될 시점부터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저녁에 핸드폰을 나눠줍니다.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돈도 이제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다 친구가 되고 제 경우에는 초반에 그 입소할 때 만났던 미얀마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그 미얀마 친구도 사귄 거예요. 그 미얀마 친구가 저한테 너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건데 한 하루 정도만 더 있다가 갈 거야. 한국이라고 따지면 서울에 갔는데 명상센터만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양곤에 간 김에 하루 정도는 쉐다곤 파고다도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 친구의 집까지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퇴소를 할 때가 되니까 짐이 전에 여행하다가 온 사람이라서 굉장히 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현지 친구가 자기 친구가 데리러 왔어. 현지 친구의 친구가 퇴소할 때 픽업 왔어. 그 친구 차에 다 타요. 다른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그 차에 타서 갑자기 막 투어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유명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투어도 시켜주고 필요한 것도 사게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 현지 친구가. 제가 가고 싶은데 다 데려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쉐다곤 파고다에 갔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10,000원,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가봐야 될 명소 중에 하나여서 꼭 가려고 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갔더니 제가 현지인으로 이제 오해받아가지고 입장료도 안 냈어요. 잘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날 공항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뭔가 내 긴 여행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기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갔을 때부터 명상센터 다녀온 후기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좋잖아요. 갔다 왔을 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기 싫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달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반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여행을 하고 미얀마에서 명상센터를 다녀와서 한국에서의 제 마음가짐이 되게 이상했어요. 뭐였냐면 원래 제 성격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굉장히 화냈다가 또 되게 좋았다가 막 이러는 성격인데 감정이 사라진 느낌이었어. 내가 어디 아픈가? 우울증인가? 무기력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무의 상태가 된 거야. 영의 상태. 화도 잘 안 나고 막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명상센터 이거 좋은 거 맞나? 이상한 거 같아. 근데 되게 평화로워진 거지 한마디로. 되게 이상하다? 의아해하면서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원래 갔다 와서도 혼자 집에서도 이제 명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안 한 거지. 그랬더니 슬슬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 이렇게 감정 기복이 완전 이렇게 됐던 사람이 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다시 요 정도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변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 이게 여기를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내 숨이 나오는 것을 뭘 느끼는지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 숨이 나오면 여기가 간지러운 거야. 그 간지러운 느낌이구나 라고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다리가 저리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다리가 저린 것도 찰나고, 평생 저리지 않더라고. 찰나고, 여기가 간지러운 것도 찰나. 다 사라지더라고 나중에는. 내 감각들과 내 기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았어. 내가 지금 슬픈 것도 사라질 것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들도 사라질 것들이고, 처음에는 약간 인생 의미 없다 약간 이렇게 됐었어. 이게 다 뭔 필요인가.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그게 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잘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을. 또 화가 진짜 이만큼 났다가도 원래라면은 뭐 한 시간이 있어야지 풀리는 거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몇 분 지나면은 금방 진정이 됐어요. 갔다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또 가고 싶고.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했더라면 다시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금주를 하고 싶어, 금연하고 싶어 이래서 명상센터를 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은 그거는 비추입니다. 명상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다른 것에 목표가 있어서 명상센터에 가는 거는 정말 무모하고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전자기기 인터넷 사용 안 하고 11일 정도 있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았고. 근데 뭐 책도 못 읽고 글도 쓰지 못하고 운동 못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진짜 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냥 명상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른 거는 생각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저만의 경험을 얘기를 해봤는데 잘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횡설수설했고 지금도 준비 없이 그냥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담겼을지 잘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명상들이 있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의 명상을 한 번 딱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해봤던 명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둘게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센터 목록을 쭉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는 못해요. 지금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 명상에 관련된 책이랑 유튜브에 치면은 고행가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건데 제 경우에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목소리 자체랑 뭔가 분위기가 어두운 큰 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그냥 약간 사이비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 명상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심리 상담을 다녔었거든요. 10회를 끊었는데 그 중에서 9회까지 하고 마지막 회차는 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거 빼고 그거 관련된 심리 상담 받았던 일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를 명상센터로 이끌었던 그 미국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명상센터로 보내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헤드랜턴 같은 거를 한 개를 더 미리 챙겨왔대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빌려주더라고요. 밤에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서 나중에 명상 끝나면 그걸 돌려주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뭐 명상센터에서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거 랜턴 돌려주고 나서 서로 그 남자애는 남자애들끼리 명상했으니까 남자애들끼리 막 놀고 저는 또 여자애들끼리 막 노느라고 서로 정신없이 그냥 헤어진 거야. 그냥 이따가 다시 보자 얘기하고 그냥 헤어진 다음에 그렇게 끝나버렸어. 근데 그냥 이거 랜턴 돌려주러 갔을 때 여기 랜턴 너 잘했어? 이렇게 이따가 다시 만나자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 기억 안 나. 이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만약에 나중에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의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